안녕하세요. 지리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지리는 역사다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백제의 대륙을 다스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백제가 대륙을 다스렸다고 하니까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고 가슴 떨리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주장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무려 중국의 사서들에 존재하고 있는,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중국 사서들에서 이야기하는 백제가 다스렸다는 중국 대륙의 영토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중국 사서들은 공통적으로 요서라는 지역에 백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서는 어디일까요? 지금 오늘날의 요서는 이 요하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요하의 서쪽 부분을 이제 요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난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난하의 서쪽 지역이 바로 요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서 지역이 오늘날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근에 이제 오늘날 이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징이 있는 이 일대를 무려 백제가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사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중국의 사료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중국의 사서 중에 하나인 송서입니다. 송서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와 더불어서 요동, 박, 천여리에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다. 요동 지역의 밖에 천여리면 한 이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국내 성이든 뭐 이렇게 성에 비정되는 그런 위치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를 했습니다. 고구려가 차지를 하니까 백제가 요서를 역시 차지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송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양서에서도 이제 백제에 대해서 고구려와 요동의 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백제가 요서를 차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야기가 있다가 어떤 얘기가 있냐면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서 결국에 남한 지역으로 갔다. 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웅진사비 할 때 이제 웅진이 있는 공주죠. 이 웅진이 있는 이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통일한 내용들이 나와요. 남사라는 이제 중국의 사서에서도 동일하게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백제 역시 이제 요서 진평 이 군을 차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했다고 해요. 백제군을 설치했다는 거는 이쪽에 군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고 다스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이 지역을 뭐 상업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군대를 두었을 정도로 실질적인 영토로서 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전이라는 사서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있는데 뭐 유성과 북평 사이이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북평이라고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북평이 이제 이쪽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유성과 북평 사이에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학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아닐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학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민족사학 쪽에서는 얘네 완전 친일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또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려 조선시대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주제이거든요. 이제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백제가 요서와 진평을 차지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부여와 백제를 혼동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나라의 역사를 좀 잘못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수남 안정복 선생도 약간 동일하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제 여암 신경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사서와 이제 최추환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최추환의 편지 내용을 보니까 북으로는 요서 지역까지 또 남으로는 어디 5월까지 진출했다라는 내용이 있다. 다만 우리의 사서가 그러한 부분을 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줄여버리는 바람에 이 부분을 빼먹은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 민족주의 사학자 반제 신채호 선생도 이 요서 백제에 대해서 이제 금구수가 바다를 건너서 대륙에 진출해서 요서 그리고 산둥 그리고 절강까지를 이렇게 경략하였다. 요서, 여기가 요서입니다. 있고 여기 산둥반도거든요. 이 산둥 그리고 절강 이 지역을 쭉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백제의 금구수왕 시기로 보고 있고요. 위당 정인보 선생도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위당 정인보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백제 전성기다라고 하면 이제 근초공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근초공황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사서에서 백제가 이 요서를 포함한 중국의 동부 지역을 장악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사학계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가?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국사기에 이제 백제가 요서를 경략했다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될 내용일 것 같고요. 중국 사서에서 요서를 경략하였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북조의 사서, 실질적으로 만약 요서를 경략하고 있었다면 요서랑 마주보고 있었던 이 북조의 사서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남조와 북조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남조가 북조를 얕보기 위해서 이곳을 백제가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에 이 북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이 북이가 엄청나게 강력했단 말이죠. 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백제를 치고 그래서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고 막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백제가 요서를 차지를 하러 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백제가 대륙을 다스렸다는 고고학적 증거, 이게 중요하죠.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가 매칭이 될 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백제라는 나라가 요서를 포함한 이 중국 동부 지역을 다스렸다라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사학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주류사학계와 민족주의 사학계 이 양측의 이 팽팽한 갈등 속에서 양직공도라는 그런 그림과 글이 이렇게 있는 내용이 발견이 되게 돼요. 이 양직공도는 뭐냐면 명나라의 황제였던 원제라는 사람이 그림을 참 잘 그렸나 봐요. 자신의 나라에 오는 사신들을 이제 그린 그림인데 거기 옆에 이제 사신이 온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제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백제국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백제국사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제 구 레이마한 지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말 구려 야규 요동 그 다음에 낙락 여규 요서 진평연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사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백제가 아니라 낙락이다.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나라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낙락이 요서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백제가 아니라 낙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야사학 쪽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고구려가 요동과 낙락을 차지하니까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지금 이거는 백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가 원래는 레이마한이다. 레이는 어디 있냐면 이 산둥 지역이 레이라는 동이족이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가 요동을 차지하니까 이 레이마한이 요서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어가 빠져 있어서 백제라는 주어가 빠지는 바람에 발생하는 이제 해석의 문제였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백제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야사 쪽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은 더 맞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양직공도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다른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삼국사기에 백제가 요서를 다스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주류사학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간접적으로 삼국사기에 백제가 요서를 다스렸다라는 그 근거 자료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이제 동성왕에 대한 내용 중에 이 동성왕 10년에 부기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는데 우리에게 패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라는 나라가 백제를 공격을 했는데 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백제라는 나라가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 있었다면 바다를 건너서 공격을 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랑 또 매칭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488년에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중국의 사서 중에 남제서라고 있어요. 그 남제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490년에 이제 북이 오랑캐들이 기병 수십만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여 그 경계에 들어가니까 모대가 누구냐면 이제 동성왕이거든요. 이 모대가 뭐 목간나, 찬수류, 사범명 이런 장수들을 보내서 오랑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북이죠. 북이를 습격하여 승리하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병을 이끌고 왔다고 했거든요. 기병을 이끌고 왔다는 건 말을 타고 왔다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쳐들어오는 거면 일단 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쳐들어오려면 고구려를 뚫고 백제를 쳐들어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고구려가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이제 주류사학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가 백제를 쳐들어간 건데 이 남조의 사서가 잘못 해석을 해서 백제를 위가 쳐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엔 삼국사기의 백제와 고구려 내용 중에 이때 전쟁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자치통감의 내용인데, 이 자치통감의 내용에서는 위나라가 이제 병사를 보내서 백제를 쳐들어갔다. 그런데 이제 백제한테 패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진나라 시기에 백제가 요서와 진평 2군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자치통감이라는 거는 이제 북송 시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려 시기에 쓰여졌던 책인데, 그 시기에서 봤을 때도 이 백제가 여길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이가 쳐들어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병을 이끌고 왔다는데 고구려가 이렇게 넘겨준 것도 아니고 고구려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백제가 이쪽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서들이 매칭이 되면서 요서 지역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여암신경준 선생께서 최치원의 편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최치원의 편지가 삼국사기에 담겨 있습니다. 최치원이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와 백제가 이렇게 강성했을 때 강한 병사가 100만이나 되어서 남쪽으로는 오와 월을 침범하고 북쪽으로는 연제노를 뒤흔들어서 중국의 큰 좀이 되었다, 뭐 이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큰 좀이 되었다. 그 말인즉슨 이 지역을 백제와 고구려가 사정없이 공격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거랑 이제 매칭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바로 구당서입니다. 구당서에는 또 뭐라고 적혀져 있냐, 북동쪽으로는 이렇게 신라에 이르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 월주에 이르고, 또 바다를 건너서 북쪽으로 가면 고구려에 맞닿아 있고, 그리고 또 바다를 건너서 남쪽으로 가면 외랑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에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대륙의 곳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그 아까 신라의 최치원이 얘기했던 편지의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백제 좀 말기죠. 위더광 시기에 이제 제나라 후주, 이 제나라 후주로부터 사지절 도독 동청주 제군사, 동청주, 청주? 청주 어디죠? 청주 여기 있죠, 청주. 청주가 오늘날 이제 충청도에 청주가 있는데, 이 청주 같은 경우는 청주라고 불리기 시작한 게 고려시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청주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 있냐면 이 산둥 지역의 옛날 이름이 청주입니다. 이 산둥 지역의 청주라는 이름이 있었고, 이 동청주 제군사라는 지역이 이쪽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중국의 왕조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실질적으로 통치하지 않았을 때에도 이러한 관직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류사학계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백제가 이 산둥을 다스린 게 아니다, 대륙을 다스렸을 리 없다, 그런데 북조에 있는 제나라 후주가 이 백제에게 그냥 실제로 차지한 땅이 아닌데 이 땅에 대한 어떤 관직을 그냥 준 거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절강성의 연운항에서 뭐가 나오냐면 횡혈식 석실분이 나와요. 이 횡혈식 석실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순우리 말로 하면은 구일식 돌방 무덤이라고 해요. 저는 이제 역사학과 다닐 때 횡혈식 석실분이라고 배웠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오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고유의 무덤인데 이게 절강성 연운항에서 무려 600기 이상 나옵니다. 어떤 시기냐면 7에서 9세기 라고 이제 추측이 돼요. 7에서 9세기면 백제 말기인데 이쪽에 이러한 무덤이 대거 나왔습니다. 이제 중국 측에서는 이 무덤이 신라에서 유학 온 애들의 무덤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왕의 무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고, 백제가 663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전까지 이쪽에 좀 수도급의 어떤 도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유적이 나왔고, 실제로 백제의 기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백제의 무덤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나, 백제와 그 이후의 백제 유민의 무덤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백제가 요서를 포함한 뭐 산둥, 그러니까 청주 지역이죠, 그리고 절강성, 월주와 맞닿아 있는 이 절강성 지역까지 계속 차지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오늘 백제가 대륙을 다스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상당히 흥미롭지 않나요? 이게 백제가 단순히 우리나라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의 서부 지역과 또 한반도 지역, 그리고 더 넓어서 일본의 일부 지역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백제가 대륙을 다스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지리는 역사다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